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정준이라고 하고요. 중지 시술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넘니스와 클라우디케이션의 구분인데, 저도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넘니스를 제가 정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구나, 이제 제가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감별을 하는데 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 아프다. 저는 이제 심장 보니까 환자분이 자꾸 저한테 이제 심장 아프다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이제 심장 아픈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다리 아픈 분들도 어딘가 모르는 불편감으로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클라우디케이션, 클라우디컨트와 시에라에 이제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병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그렇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다리 페인에 대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정도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당연히 베스큘라이고, 그다음 뉴로스파이널, 뉴로패틱, 그다음 머스큘로스켈레탈,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컨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문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리가 아픈지를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로만 해서 쉽지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클라우디케이션과 슈도 클라우디케이션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캐릭터도 환자는 그냥 다 뭐 불편하고 여기가 당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부위도 뭐 다 비슷하게 호소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단 클라우디케이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뒤로 미룬다면, 클라우디케이션이 아닌 쪽으로, 죄송합니다. 클라우디케이션이 아닌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면, 더 많이 걸으면 뭐 이제 그다음에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요런 부분의 핵심을 두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클라우디케이션 같은 경우와 달리 그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회복 정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스큘라와 이제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 이렇게 저희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뉴로제닉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브가 어떤 간섭을 받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넘니스일 수도 있고, 그게 페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 골반 쪽에 있는 신경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부리거나 펴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극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미니멀 익설션에도 이런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베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데 이제 쇼핑 카트 이렇게 기대가지고 걷는 건 뭐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베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에서는 상당히 멀어진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신경, 이제 넘니스가 발생하거나 이제 신경 때문에 발생한 라디큘로패시들은 이제 L4부터 S5까지 이렇게 골반 쪽에서 나오는 이 너브들이 결국 간섭을 어떤 양상으로든지 간에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제 이게 확실해지면은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경외과든 아니면 통증 클리닉이든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따가 클라우디케이션에서는 어느 혈관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신경도 이 허벅지 쪽이 아프다고 하면 L2, 3, 그 다음에 무릎이나 종아리 뒤쪽이라고 하면 L3, 4,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 L5, 그 다음에 라테랄이라고 하면 S1,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이 어디가 포지션이 따라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베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에서 느끼는 거랑도 또 비슷하다는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경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무릎 반사라든지 어떤 이렇게 굽히고 펴는 행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테리얼이 아닌 클라우디케이션, 이제 넘니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제 너브 루트가 눌린다든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다든지 뭐 비너스 클라우디케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힙 아스라이티스도 마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엑서사이즈 레스트 포지셔닝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양상도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는 사실 그렇게 환자에 대해서 문진을 구체적으로 저도 가급적 하려고 하지만, 그 환자의 캐릭터를 이제 샤프니스라든지 위크니스라든지 이제 뭐 이런 다양한 통증들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구분해서 이런 베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이 아닌 것들을 조금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이제 통증 클리닉에 보내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은 사실 좀 굉장히 진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환자가 갖고 있는 팩터, 뭐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오비시티가 있을 수도 있고, 스모킹이나 뭐 빈혈이나 뭐 신경적인 질환들은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또 감별이 되게 필요합니다. 뭐 클램프일 수도 있고요, 뉴로패스일 수도 있고요. 그냥 도파민이 이 약물성 때문에 생기는 그냥 불안 증후군도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별을 또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업데이트가 된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증상이 환자가 그냥 주로 잘 자려고 이제 쉬려고 누웠을 때 뭐 그런 증상이 막 부들부들 불수의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언더라인 디지즈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약을 이제 조금씩 사용해 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할 기회는 요즘에는 별로 많이 다른 이제 과 선생님 도와주셔서 없지만, 이제 임상에서는 이런 선생님들께 만나게 되시면 이런 도파미너직이라든지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바릴린 같은 약들을 이제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메디컬에서는 좋겠다는 이제 좀 도움이 이제 되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클라우디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첫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24년에 ESC에서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 아오르틱 디지즈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좀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페리페럴 아테리얼 오클루시브 디지즈는 이제 결국 아테리얼 디지즈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진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상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시뻘겋게 부을 수도 있고, 뭐 상처가 안 나거나 이렇게 다리가 아픈거나. 근데 결국은 이게 옥시즌의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거고, 뭐 쉴 때는 괜찮고 걷다가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쉬면 한 5분 이내에는 바로 그런 증상이 소실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베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으로 쉽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프리밸런스를 보시면 이제 뭐 아오타도 이제 9.1% 정도 되고, 아까 이제 코악테이션 아오타 케이스도 보셨지만 뭐 레리케 같은 경우에도 보스 ABI가 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커먼 페모랄이 아무래도 34%로 이제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리스크 팩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리스크 팩터 중에서도 좀 질이 안 좋은 리스크 팩터를 이제 굳이 고르자면 이제 당뇨나 이제 담배,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큰 어떤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클라우디케이션에서는 그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이 베슬이 어느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쉽게 그래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오타라든지 일리악 사이드가 막히면 환자분이 주로 걸을 때 엉덩이 쪽을 이제 많이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이게 한쪽 혹은 양쪽에 따라서 이게 보스나 좀 더 어퍼 레벨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슈퍼피셜 페모랄 SFA가 막히게 되면 대부분 걷다가 종아리가 이제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든다거나, 그런 이제 증상에서 쉬면 괜찮아지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이제 팜리티아는 이제 더 밑에 레벨들을 느끼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벨루에이션을 할 때 이제 동맥 촉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했을 때 이제 펄스가 잘 느껴지는지를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저희가 뭐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PWABI나 뭐 플래시스모그래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어떤 레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소노를 활용해서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CT를 이제 찍으실 수 있으면 CT가 훨씬 더 정확한 스크리닝 툴이기 때문에 레벨별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통해서 뭐 PT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라는 게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오틱 디지즈까지도 이제 폴리베스큘라 디지즈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되게 되면서,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도 병이 있는지를 좀 더 잘 찾아보라는 어떤 그런 커멘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오틱 애뉴리즘이 있는 사람이 이런 페리페럴에 병이 있는 빈도의 퍼센트들이 이제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도 좀 더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없는 사람은
이제 트리플 A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뭐 1.5에서 2.4% 된다고 한다면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가 있는 분은 거의 한 5배 정도의 위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페리페럴 디지즈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나시면 이런 아오틱 애뉴리즘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나 이제 다른 질환에 거의 뭐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로어 더 베러를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가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에서는 저희가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쓰는 것에 있어서 이제 베스큘라 도즈라고 하는 리바록사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2A까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콤파스 트라이얼이나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리바록사반을 조합으로 쓰는 것이 훨씬 아웃컴을 감소한다는 이런 좋은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란셋과 NEJM에서도 아스피린을 단독으로 쓰는 그룹에 비해서 리바록사반을 단독으로 쓰는 그룹에 비해서도 이제 두 개를 복합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플라세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리절트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블리딩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메이저 블리딩이 이제 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리딩 텐던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환자가 하이 블리딩 리스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이제 안티플레이트를 쓰면서 문제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고민해 보실 그런 약제의 조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스피린 모노가 이제 레퍼런스인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일이라든지 메이스라든지 심혈관 사건, 다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어떤 메타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서는 확실히 손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 이익을 좀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 세션에서도 얘기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에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클라우디 컨트를 이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물론 슈퍼바이즈 엑서사이즈 테스트 이런 이걸 한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고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홈 베이스드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도 권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일주일에 3번은 뭐 30분 정도는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하지 저림이나 파행은 사실 베스큘라일 수도 있고 베스큘라가 아닌 뉴로제닉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혈관성 파행인지 신경성 파행인지를 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물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과 의사로서 이제 환자에게 어떤 클라우디케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해줄 때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메디케이션이 있고 또 엑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보시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